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트 시리즈 스태츄 피규어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수집했던 제품들 한번 싹 꺼내 봤는데요. 촬영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일렬로 쫙 깔아서 다 볼 수 있는 첫 화면부터 다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스태츄 피규어 특성상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일단 올려놓기는 다 올려놨는데 화면상에 가려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현재 앞뒤 두 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제품 개수는 총 9개가 나와 있습니다. 전면부 앞줄에 4개, 뒷줄에 5개가 서 있고요. 제품에 대한 개개별의 리뷰들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몰아보는 느낌으로 전체적인 제품들 어떻게 생겼던가 한번 다시 몰아보는 느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보여지는 상품은 알터에서 나온 어벤져 잔다르크 얼터입니다. 2019년 10월에 나왔던 상품이고요. 가격은 26,800엔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트 피규어들 중에서는 가장 고가, 가장 비쌌던 상품입니다. 굳이 페이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가격적으로는 가장 비싼 물건이기도 하죠. 거의 25,000엔 이상급으로 비쌌던 상품이 거의 없었으니까 가장 몸값이 높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가장 큰 상품이기도 하죠. 사무실에서 촬영했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 놓을 때도 전시 공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알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형은 상당히 잘 나왔죠. 얼굴 특히 다른 흑장 피규어들이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알터 흑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이 가장 느낌이 잘 살아있는 느낌이기도 했었고, 조형 같은 경우에도 가장 볼륨감이 크게 나온 것도 있지만 느낌을 잘 살렸던 조형이라서 여러가지로 만족을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거대한 볼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게에 의한 지지력, 정확히는 그것에 의한 내구성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말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이 망토 부분하고 이 깃발하고 맞닿는 이 접해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지지대를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무게 지탱하다가 부러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고요. 제품 자체로도 무게가 많이 쏠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뒤쪽에 걸치고 있는 이 망토 부분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제품에 부하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했습니다. 조형 자체는 상당히 멋지게 나왔고 화려하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했던 상품이기도 했고요. 부속되어 있는 받침대들 통해서 어느 정도 무게 배분을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지지대 형태가 솔직히 그냥 쇠 봉이나 다름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저래 좀 문제가 많다고도 할 수 있었던 상품이기도 했죠. 퀄리티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냥 덜컥 샀다가 낭패 볼 수도 있었던 이러한 상품이기도 했네요. 그래도 역시 조형만 놓고 보면은 알터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형미로서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알터에서 나온 세이버 얼터 드레스 버전입니다. 세이버 피규어 중에 좋은 피규어를 추천해라 라고 하면은 많이 거론되는 상당히 유명한 상품이기도 하죠. 보통 세이버 얼터의 피규어 상품이라 그러면 갑주 버전, 얼터 버전으로 나왔던 갑주 버전들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 드레스 버전이라는 이름 하에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통해서 정립이 된 이 드레스 복장을 통한 제품으로서 상품화가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알터였기 때문에 물론 퀄리티로서도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보시다시피 조형미 정말 좋습니다. 드레스 복장 재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이 풍성한 치마의 볼륨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상당히 잘 반영들이 되어 있죠. 지금 화면상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 않지만 교체 파츠를 통해서 이 상의 부분에 변화를 준 형태라든지 포징에 대한 약간의 차이, 엑스칼리버 모르건을 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차이도 줄 수 있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상품에서 조금 주의하셨어야 할 포인트라고 한다면 스커트 자락에 이런 식으로 문양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이 문양들 복불복이 조금 있었죠. 당시에 아무래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안쪽에 잔뜩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 다 조형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것들 가운데에는 말끔하게 되어서 나오지 못한 이런 케이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하셨다라고 하면은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라든지 조형 자체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었고요. 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는 그리고 높이 평가받았던 상품이기도 하죠. 그 덕분인지 재판도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기억에 남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좀 옛날 상품입니다. 구스마일에서 나온 세이버 릴리 모든 것이 머나먼 이상향 아발론 버전 상품입니다. 발매는 2009년 9월이었고요. 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구매했을 당시는 이제 2차 재판이었던 2016년 12월 재판본으로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12,800엔이었고요. 세이버 릴리 피규어라고 하면은 많이들 아실 법한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특히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구매하셨거나 했을 법한 상당히 유명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이버 릴리이긴 한데요. 지금이야 이제 페이트 시리즈 자체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타이틀로서 제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페이트 언리미티드 코드 쪽 타이틀로서 나왔던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사 갑주로 입고 있는 드레스풍의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이었던 이제 릴리의 피규어 상품인데요. 이쪽도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구스마일에서의 나름 역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던 상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페이트 시리즈 피규어들 내에서 드레스풍 디자인 상당히 잘 반영되어 있고요. 도색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포징 상당히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갑주라든지 드레스 부분에 이러한 색감, 질감 표현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형태였죠. 조형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었고 파츠 교환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칼리번 들고 있는 형태지만 엑스칼리버랑 아발론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세이버 릴리 피규어를 추천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거론되었던 상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이제 밤농사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거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구매했던 상품이기도 하네요. 다음은 알터에서 나온 세이버 기모노 드레스입니다. 제조사는 알터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상품이었죠. 발매는 2019년 6월, 가격은 16,800엔이었습니다. 알터 상품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형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도색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 부분에 저런 문양 표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화려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눈에 띄는 도색 미스 포인트라고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말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샘플상의 이미지와 실제품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해야 하나 실망할 만한 포인트는 그 당시에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상품을 받아서 열어봤을 때에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 드레스 부분이 약간 유광틱하게 나오다 보니까 광택이 좀 강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게 흠이었죠. 드레스 같은 경우에 이 기모노 드레스라는 이러한 조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취향차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코드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흠잡을 만한 요소는 아니었지만 이 마감 상태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야 될까? 그냥 무광이나 그런 수준으로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광택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조금 있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가격적으로서는 화려함에 비하면은 조금 조형이 화려하진 않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 의상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했고요. 아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매자분들에 따라서 좀 평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불만족이라기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 가까웠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품으로서는 꽤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퍼니나이트에서 나온 세미라미스 상품입니다. 페이트 아포크리파 타이틀로 나왔던 상품이고요. 2017년 11월 발매의 가격은 14,800엔이었습니다. 일단 보기 드물었던 지금도 아마 세미라미스 피규어는 거의 없죠. 다른 인기 캐릭터들
대표적으로 세이버라든지 잔다르크 시리즈라든지 이러한 캐릭터의 피규어 상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세미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화가 거의 없었는데 사실상 제 기억상에는 거의 스태츄 피규어로서는 거의 처음에 가까웠던 상품이라서 바로 구매를 진행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상품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자세한 거는 리뷰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독특한 느낌이 드는 의상 형태라든지 캐릭터성이라 그래야 되나, 표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뽑혀 나왔습니다. 뭐 도색 미스라든지 이런 마감 상태에 대한 불만 요소도 거의 없었고요. 사이즈는 뭐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뭐 만족감으로서는 나쁘지 않았고 가격적으로서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상품이었죠. 딱 한 가지 좀 다시 꺼내서 느꼈던 아쉬운 포인트라고 한다면, 캐릭터성 때문에 세미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손 부분에 이제 말뚝이 이렇게 뚫고 나와 있는 이러한 형상으로 디자인이 짜여져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피규어에도 그대로 재현을 해놨는데, 요 부분이 개별 파츠로 되어 있어서 끼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끼우다 보면은 완전히 끼우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끼웠다고 하지만 이제 또 잘못 건드리면 또 빠지기도 쉬워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반대쪽 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끼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손은 뭐 아예 들어가는 형태라서 그나마 좀 덜한데, 이쪽은 손을 관통해서 나와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 상품이기도 하네요. 나름 이제 페이트 그랜드 오더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성유물로서 쓰시는 피규어를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저도 실제로 게임하던 당시에 해봤습니다만 정작 나오라는 세미라미스는 안 나오고 아마쿠사가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자,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왔던 랜서 타마모노마에입니다. 수영복 버전이죠. 발매는 2017년 11월이었고요. 가격은 13,800엔입니다. 지금은 구성 옵션 파츠를 이제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않아서 제품의 볼륨에 비하면 가격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성품들까지 나름 충실하게 넣어줬던 형태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품이었고요. 조형이라 그래야 되나, 캐릭터의 표현력으로서는 나름 잘 나왔었습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바디 조형이라든지 도색 상태라든지 딱히 흠잡을 만한 요소는 거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피규어 상품들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상품이 되어 있네요. 지금 무엇이 문제느냐? 이 부분입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베이스 구조가, 베이스에 이제 추가 연결 구조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파라솔을 끼워갖고 지탱을 해주는 이러한 구조로 짜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긋나 있죠. 물론 손 형태 때문에 약간씩 틀어지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맞춰보려 그래도, 자연스럽게 맞춰보려 그래도 이 정도의 이격차가 현재 발생을 해서 사실상 이 베이스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당시에 이 제품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다른 리뷰를 보면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안에 이제 젖은 티셔츠를 표현하는 티셔츠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탈착이 가능한. 그래서 탈착을 해서 티셔츠를 제거하면 이게 안에 비키니 수영복 모습으로 할 수 있고요. 티셔츠를 입히면은 그게 약간 반투명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몸에 달라붙어서, 흰 티가 몸에 달라붙어서 안에 수영복이 비쳐 보이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티셔츠의 결합 상태가 불량인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죠. 좀 이렇게 딱 맞아서 끼워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약간 뭐 열기를 가해서 이렇게 좀 만져준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체 보수를 해서 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만, 제품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품이 되어 있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를 보수를 맡겨야 되나 고민까지 했었던 상품이긴 합니다. 참 그런 문제들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만 나왔다라고 하면, 이 고정부랑 이 티셔츠랑 이것들만 제대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꽤 인기 끌고 좋았던 상품이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자, 다음은 알터에서 나온 스카사하 실내복 모드입니다. 2018년 6월에 나온 상품이었고요. 가격은 12,800엔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상품이죠. 보통 스카사 피규어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 뭐 큐즈큐였나, 그리고 플럼이었던가, 뭐 타 회사에서 나왔던 피규어 스태츄 상품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인게임 모습에 맞춰갖고 그 전투복 쫄쫄이 슈트 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실내복 모드라고 해서
전혀 다른 사복 느낌으로서 조형이 완성되어 있죠. 원래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했던 이 코야마 히로카즈 씨가 트위터에 공개했었던 이제 만우절 장난에 가까웠던 이제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입체화를 한 상품입니다. 하이 실종에 가까운 이러한 복장으로서 간단하게 조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인지 가격도 12,800엔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퀄리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기본 소체가 알터에서 손봤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디테일을 표현한다라든지 뭔가 좀 따질 만한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보시다시피 정말 복장 간단한 베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뭐를 따질 만한 구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얼굴 표현 나쁘지 않았고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 머리카락 표현에 약간 파손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과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입장차가 좀 있지 않을까 정도이고, 바닥 베이스도 뭐 그냥 털 푹신푹신하게 베이스를 만들어놔서 상당히 심플했던 상품입니다. 알터 상품치고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부담없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10,000엔이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알터 상품치고는 상당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던 상품이기도 했고, 표현력으로서 나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심심한 느낌이 드는 상품이긴 하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저는 스카사의 그 쫄쫄이 슈트 복장 매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았냐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쪽도 계속 보다 보니까 저 하이 실종 패션 때문에 좀 그러네요.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트롱고에서 나온 네로 클라우디우스 1차 제림 버전입니다. 발매는 2019년 6월이고요. 가격은 14,800엔입니다. 제품으로서는 지금 보시는 1차 제림 버전과 3차 제림 버전 두 가지 상품이 나왔었고요. 희한하게도 더 화려하게 되어 있는 3차 제림 버전이 일반판이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1차 제림 버전이 한정판인 상당히 독특한 상품이었습니다. 한정판의 이유가 아니라 저는 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 3차 제림에 달려있는 덕지덕지 달려있는 그 장식물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1차 제림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 상품이 이 상품입니다. 파츠 교환을 통해서 1차 제림 상품과 3차 제림 상품 일반판과 한정판을 둘 다 구매하시면 조합을 해갖고 이제 2차 제림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구성을 자랑했던 상품인데요. 그냥 상품 자체로서도 퀄리티로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스트롱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츠네 미쿠 그 시리즈로 나왔던 상품이 있는데, 그거 때 딱 봤더니 퀄리티가 상당히 잘 뽑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믿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구매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합니다. 특히나 네로의 이 투명 치마 표현 확실하게 잘 해놨고요. 스커트 끝자락이라든지 옷 소매라든지 금색, 도색 표현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조형 역시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잘 재현해놨습니다. 특히나 네로 하면 빠질 수 없는 엉덩이 쪽 노출 이것도 깨알같이 다 재현을 해놓은 상품이고요. 베이스는 이제 특유의 마법진, 소환진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나쁘지 않게 배치를 해놨고, 이쪽도 이제 파츠 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포징에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짝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마감 상태라든지 도색 상태의 조형미 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마음에 들었던 상품입니다. 다만 이게 다양하게 더 활용하려면 3차 제림 버전도 있어서 조합을 하라라고 하는 약간 이 상술 포인트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피규어적으로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 중에 이제 마지막 상품입니다. 메디콤 토이에서 나온 PPP 퍼펙트 포징 프로덕트 라인업으로 나온 잔다르크입니다. 2016년 1월에 나왔던 상품이고요. 가격은 12,900엔입니다. 저는 이제 초판은 아니고 2017년 12월에 재판이 들어가면서 그때 구매를 한 상품입니다.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얼터를 포함해서 뭐 인기 캐릭터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겠고요. 그 때문인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양한 조형과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메이저하게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시절이라 나쁘지 않은 조형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했던 상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포징으로 상품화가 이루어졌죠.
가격 12,900엔 뭐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하면 스케일이 작습니다. 네. 보통 다른 페이트 시리즈 피규어들 보면 다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스태츄 피규어들은 보통 6분의 1 정도로 나오는데 이쪽은 8분의 1로 좀 작게 나온 사이즈라서 사이즈감을 보시면은 조금 작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뭐 조형, 깃발을 들고 있는 전체적인 볼륨이 크다 보니까 스케일이 조금 작아지면서 가격적인 밸런스도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와서 보게 되면은 소체가 좀 작다라는 느낌을 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러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빼면은 조형이라든지 퀄리티로서는 상당히 잘 뽑아냈던 상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색감 뭐 상당히 잘 뽑아냈고요. 조형 같은 경우에도 포징 뭐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 도색 미스 포인트 거의 없고요. 갑주의 이러한 느낌, 질감 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포징 역시 잔다르크 피규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깃발을 활용하는 포징에 있어서 좀 제약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 잔다르크와 깃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깃발을 배제한 상품화를 할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깃발까지 딱 펼쳐져 있는 이것을 붙잡고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이 포징 자체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8분의 1 스케일로 좀 줄여놨기 때문에 지지하는데 세워두는데도 큰 부담 없는 제품 사이즈감으로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터에서 나왔던 흑잔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재현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스케일이 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재현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만족도로는 나쁘지 않은 상품이었다고 생각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서 한번 날 잡고 가지고 있는 페이트 피규어, 스태츄 피규어들 싹 꺼내봤습니다. 랜드로이드까지 한꺼번에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랜드로이드 상품은 별로 없었고요. 스태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라도 해서 하지 않으면은 떼샷을 한번 잡아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역시 스태츄 피규어들은 떼샷을 하려면 좀 넓은 공간에서 촬영각을 잡아야 한다는 걸 다시금 또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나 흑잔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건들고 싶지 않은 상품이었다라는 점은 오늘 다시 또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예전에 다 리뷰를 했던 상품이었고 만져봤던 상품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꺼내볼 일이 없었는데 요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싹 꺼내서 한번 봤습니다만 잘 샀다라는 느낌도 있고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도 있고 참 기분 복잡하네요. 앞으로도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더 살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더 증식을 하면 나중에 떼샷 하려 그러면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네요. 제품 개별적인 리뷰는 진행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자세한 내용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모아봤던 컬렉션들을 한번 컬렉션을 살펴보는 느낌으로서 간단하게 보는 거였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